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혜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랑 아빠가 막 이렇게 되게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논다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좀 놀다가 결국엔 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뭐 트러블이 생겼나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렇게 젠가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랑 애랑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순서를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뽑으려고 한 거야. 급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뭐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울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 게임 룰을 지키고 싶어하는 아빠와 네네. 이제 마음이 급하고 막 네. 이렇게 자기가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네네. 있는 아들. 근데 이제 아빠가 절대 안 봐줬구나. 네. 대부분의 아버님들이 다 그러세요. 저희 아버님도 안 봐줘. 아버님들이 잘 안 봐줘.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어.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리는 네네.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규칙이라는 거는 지키라고 있는 건 그쵸, 맞죠? 맞죠. 아버님도 이게 이기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걸 그쵸. 어느 정도 약간 네. 규칙을 세우고 이걸 지키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네, 싶은 네, 마음이 네, 더 클 거예요. 재미를 위해서 어. 그러면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뜻인가?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어. 아버님들이 이 규칙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 그랬죠. 놀이는 뭐가 가장 기본이 돼야 재미, 됩니까? 놀이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어. 재미가 없는 거는 교육이에요. 규칙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그 교육의 마음이 더 커지면 그치. 놀이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놀이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달래서 또 아들을 아빠한테 다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이 상한 거야. 애도 마음이 상했고 아빠도 마음이 상했어. 상했지. 아빠는 또 나한테도 상했어. 왜 달래주냐 막 이러면서 뭐 놀이니까 애가 하자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들이 그쵸, 그쵸.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생각을 하실 것은 우리 아이를 좀 더 믿어주셔도 돼요. 이 아이가 내가 좀 허용해준다고 해서 막 끝까지 가지 않아요. 평생 막 내 규칙을 멋대로, 안 지키는 아이. 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규칙이 있는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한 5, 6세 정도 되거든요. 놀이의 기본은 나의 욕구와 환상과 뭐 욕망과 이런 거를 분출하는 놀이인데 그거를 누르면서 규칙을 따라갈 수 있는 시기가 대여섯 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규칙을 강요하거나 너무 가리키는 것이 큰 의미도 없고 이 아이들의 놀이 수준에도 맞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연령에 따라서 좀 그래요. 대응을 해주셔야 네, 되는 게 네,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5, 6세가 되면 어떡하냐. 규칙이 있는 놀이를 점점 시작을 할 때죠. 근데 또 이때는 얘들이 사회적인 인지나 상황에 대한 판단도 같이 컸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놀 때 부모가 좀 얘의 리드를 따라가지고 규칙을 좀 어기면서 하는 것을 약간 허용을 해줬다고 해서 친구들 있는데 가서도 막, 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야, 내가 먼저 할 거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도 약간 놀 자리 보고 뻗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보다 선생님 말씀 더 잘 들어요. 이게 친구들 안 받아주거든. 5세, 6세, 7세가 공정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제멋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핏대서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다 압니다. 그래서 믿어줘야 된다는 거는 우리 아이가 나하고 관계에는 부모니까 좀 이제 삐대는 거죠. 네. 내가 친구랑 이거 젠가할 때 맨날 못했어. 근데 이제 집에서는 조금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질문은 대답이 안 될 것 같아요. 믿어줬어요.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맞출 순 없잖아요. 네. 하자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다 이 얘기죠. 딴 데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가 나하고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라. 뭐 이건 절대 아닙니다. 놀이나 게임 안에서 이 아이가 좀 규칙을 바꾸고 싶어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따라가 봐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얘가 규칙을 바꾸고 싶어해요. 혹은 먼저 뽑고 싶어해요. 너가 먼저 뽑고 싶구나. 왜 얘가 먼저 뽑고 싶어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젠가를 이제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우리가 규칙을 알려줘야죠. 이 젠가라는 게임은 돌아가면서 하나씩 빼는 거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얘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는데 막 빼다가 다음 거 빼고 싶어하고 아빠가 빼려고 하는데 막 자기가 빼고 싶어해. 이 아이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궁금해야죠, 먼저.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먼저 관찰하고 궁금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 먼저 뽑고 싶어하지? 이게 뽑기가 편해 보여서 그러나? 엄마께 뽑기가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면 엄마 대신 너 뽑아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항상 배웠던 거. 맞아요. 마음을 읽어주고 일단은 수용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딱 정답입니다. 그래서 놀이 안에서도 이 원칙은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은 엄마가 야,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기 이 아이의 생각이나 욕구를 읽어볼 기회도 우리도 이제 놓쳐버리는 거죠.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이기고 싶어 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부모하고 게임한 내내 계속 져줘야 되는 건가요? 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가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의 마음을 일단 궁금해서 알아차리는 거. 아, 얘가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알아차리지만 이걸 다 충족시켜줄 필요는 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얘를 충족시켜주겠다는 것도 나한테 미션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게임하는 내내 져줘야 돼요? 얘가 다 이기게 해줘야 돼요? 그것도 아닙니다. 얘가 왜 그런지 알아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재나 개입을 하면 우리도 알아볼 기회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제 따라가 보면서 알아봐 줍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를 한 번 더 믿어주세요. 맨 처음 믿어주라는 게 아이가 나한테 이러는 게 꼭 밖에서도 무조건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첫 번째. 먼저 뽑게 하고 쉬워 보이는 거 뽑게 하고 했어요. 그럼 얘가 계속 이겨요. 근데 우리 아이들 좀 믿어주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속상한 엄마를 보고 혹은 시무룩해져 있는 아빠를 보고 혹은 계속 지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보고 이제 엄마가 해?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거 이제 믿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다가 좀 더 할 수 있는 거는 규칙을 바꾸니까 엄마 너무 헷갈려. 우리 아들만 먼저 뽑으니까 나는 계속 이쪽 거를 뽑게 돼서 내가 계속 져. 나 속상해. 그럼 나의 감정이죠, 그거는. 그렇죠. 규칙을 계속 바꾸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속상하다는 것도 말해줄 수 있어요. 5, 6세면은 우리 공감하는 마음들이 많이 컸을 때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졌을 때 속상한 것도 아이들이 알잖아요. 네. 그럼 우리 엄마가 속상한 것도 애들이 눈치를 채. 같이 재밌어요. 본인도 재밌거든. 그리고 얘는 자기가 이미 막 이렇게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이 됐어. 그럼 마음의 여유가 또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나중에는 그럼 원래대로 하자 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런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 맘대로만 했더니 나만 재밌구나. 그러면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그걸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재미없는데 막 재밌는 척도 할 필요 없고 그럴 필요는 일부러 없어요. 오버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는 없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네. 그리고 부모가 재밌는 척을 하면은 애들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러면 그럼 공평, 공정 이런 거 언제 가르치나? 생각해 보세요. 젠가 혹은 보드 게임 혹은 달리기, 자전거 달리기 하는데 아니 피지컬 170, 160, 180 이제 성인이랑 애랑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어요? 규칙대로 정정당당하게는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는 이제 성립되기가 어려운 이제 명제고 아이의 리드에 좀 따라주면서 아이의 수준에 맞추면서 놀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애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애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그러니까 거고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모의 얘기 권위 많이. 이런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의 놀이 안에서 아이의 리드에 맞춰준다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준다고 해서 절대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놀이 몇 번으로 인해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졌다면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일상생활과 부모의 권위가 잘 잡혀 있고 부모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을 봐주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놀아봤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배려해주지 않는 고모, 이모, 삼촌들이랑도 놀아봤거든요. 나를 받아주는 건 우리 엄마 아빠구나.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저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크고 단단한 틀이 돼줬을 때는 이 틀 안에서 이 아이를 허용해 준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애착이나 혹은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보호자분 중에 우리 남편이 이러는데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주 양육자 부모들끼리 공유는 할 수 있지만 또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대해줘라. 그러면 절대 안 그렇게 되죠.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 양육자 위주로 네. 이제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